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최현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인이 없으신 분들 더 춥죠. 그런데 더 추울 때는 상대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게 더 외롭고 더 추울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실 것은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할지. 지금 연인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혹은 전 남친과 전 여친과 재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로라는 건 그냥 편하게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또 제너럴 리딩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중에 숫자를 하나 생각하십시오. 1번부터 5번 중에 숫자를 하나 생각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며, 당신이 만나고 싶은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방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카드를 섞는 동안 계속 저를 보시며 생각해 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부터 보죠. 우선 전 남친, 전 여친,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은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당신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만약에 새벽 늦은 밤 자니? 라고 문자가 온다면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 남친, 전 여친에 해당이 된다면 그냥 지나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상대방, 애인, 혹시 부부이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지금 열정이 많이 식은 상태이거나, 혹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애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애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중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중간 상태라서 이게 사랑이 불타오르거나 당신에 대한 애정이 막 뜨겁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만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람을 핀다거나 무엇인가를 딴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되게 관심이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외로우실 것 같아요. 조금 외로우실 것 같고, 전 남친, 전 여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지금 만나고 있거나 부부시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힘들거나 그러한 형이 좀 있다고 타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선은 전 남친, 전 여친과 재회를 할 수는 있어요. 재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막 긍정적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재회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날 수는 있는데 우선 만나보세요. 왜냐면 상대방도 그러하니까. 상대방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인 것처럼 상대방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당신과 한번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만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남자랑, 이 여자랑 헤어졌었는지. 사실 그걸 망각하고 다시 만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도자기가 깨어지면요, 본드로 붙일 수 있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왜 깨졌는지, 그 금이 왜 있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만나면 오케이. 그런데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만나보시는 것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운명의 수레바퀴라서. 자, 그리고 지금 그 부부관계나 연인이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무심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굉장히 반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옵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너무 상대방이 나에게 무심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활활 타오르고 싶은데 라고 그냥 하신다면 그런 계기가 조만간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크게 싸워갖고 뭔가 속 안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이 다 내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다시 연인으로서 뭔가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감정적인 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 운명의 수레바퀴인 것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감정들이 당신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연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상대방이 지금 바람을 필 수도 있거든요. 운명의 수레바퀴인 것처럼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딴 여자 만나볼까? 딴 사람 만나볼까? 딴 남자 만나볼까? 막 이런 약간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면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게 이게 좀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은 좀 극단적인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아셔야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당신을 좋아합니다. 전남친, 전여친과 재회하고 싶거나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다면 되게 괜찮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부부, 연인이신 분들도 상대방이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풍부해요. 풍부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왕을 상징하는 것처럼 사실 타로에 있어서 숫자의 끝판왕이거든요. 10을 넘어가는 것 중에 그린 카드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이라서 이게 거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마음은 당신에게 굉장히 큰 베품, 호의,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당신은 그냥 그런 마음들을 주워 먹으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전남친, 전여친이 어떠한 마음일까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성이 있고, 성은 타로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삶, 그 다음에 견고한 어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좀 분명한 이런 것들 안에 지금 테두리 안에 지금 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 당신이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혹시 나에게 뭐 애정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좋아요. 좋네요. 부럽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상대방이 애정이 계속 유지되면서 풍부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맞아야 이런 연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서 뭔가 삶 속에서 사랑이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인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고 잘 해주세요. 만약 부부시거나 연인이시라면 상대방이 당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좋아서 더 많은 어떤 애정에 대한 베품,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왜 기가 막히냐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뭐 만나고 싶은 상대방이 전남친, 전여친이거나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 되게 좋아요. 그 사람도 당신을 동반자이며 짝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이 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동호분을 봤을 때 이 카드가 나왔어? 너무 좋아요. 사실 연인 관계도 내가 예를 들면 그냥 동료로서, 친구로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막상 연인으로서 시작을 해보니까 별로인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사귀어보니까 별로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랑 나랑 맞지 않는 삶의 가치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 오브 컵스라서 굉장히 그런 둘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애정도가 되게 동일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아갖고 지금 부부나 연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속마음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거의 최상인 것처럼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 상대방도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연인 부부도 되게 애정치가 진짜 높은 편이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이 사람을 단순히 좋아해서를 뛰어넘어서 어떠한 정신적인 파트너로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부럽다. 좋다. 좋아요. 부럽네요. 나도 4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했는지 안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거 한번 뭐라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좋아요. 상대방이 당신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되게 크고 좋아요. 좋은데 아마 당신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상대방의 불만이 있다면 상대방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혹은 좀 게으르죠. 나에 대한 마음이 좀 안 챙겨주는 것 같죠. 분명히 마음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나를 항시 이렇게 챙겨주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마음은 큰 건 알겠어. 근데 그게 항시 나를 챙겨주는 건 아닌데 그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원래 걔 성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히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약간 섬세한 느낌은 없어. 근데 사랑은 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황제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처럼 막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부분도 있고 당신을 약간 이렇게 좀 다루려고요. 좀 이렇게 뭐랄까 내 컨트롤 안에. 그래서 당신이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의 문제인 거지 그러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남친, 전 여친이 계시다면 역시 이제 마음은 커. 분명 당신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지가 얘기를 안 하려 해. 열받죠? 아니 특히 여자분들 아니 지가 마음에 있으면 남자가 우리 다시 만나면 어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막 얘기하진 않아. 좀 지켜보면서 당신이 얼마만큼 바뀌었나?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괜찮을까 해서 각도기 지금 재고 있어. 그거는 아셔야 돼요. 좀 그런 타입이라는 거.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런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사귀어도 애정이 옛날에 만약에 헤어진 사유가 바람핀 게 아니고 애정을 내가 풍부하게 받지 못해서 서운해서 이게 폭발해서 뭔가 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과 다시 만나는 건 좀 그래요. 난 반대.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당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진짜 크다는 거. 허나 그게 막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거. 그 점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미리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계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속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 역시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떻게 향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좀 더 풍부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